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금 외에 또 신금도 존재했잖아요. 자, 신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을사, 병호, 정미, 잘 보내기라고 해서 주제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을사, 병호, 정미라고 하는 시간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보낼 것인가. 을사는 2025년, 병호는 2026년, 정미는 2027년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올해를 포함한 3년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을사, 병호, 정미의 분위기를 한번 제가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보기만 해도 뜨겁습니다. 거의 뭐 사막입니다, 사막. 그나마 여기는 식물이 좀 있네 싶은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뭐가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쩍쩍 갈라지는 요 정미까지. 그래서 을사, 병호, 정미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식물이 자라긴 하면서 약간 뜨겁지만 점점점 병호를 거치게 되면 여기 뒤에 이렇게 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걸 보고 뭐 아지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습기라고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이 지나고 병오년이 오면 이 안에서는 습기가 수분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오가 되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겠구나. 습도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정미라고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정화는 건조함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건조해지는 시기랑 거기에 미라고 하는 토가 있으니 이 토 역시나 건조한 토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조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발음을 잘해야 되는 조토. 그래서 건조한 특성을 가진 글자와 요 토가 같이 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갈수록 건조해지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을사병호 정미라고 하는 것의 분위기를 보면 1번 뜨겁다, 2번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뜨겁고 건조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게 이제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사, 병호, 정미에 어떤 글자가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와우! 자, 을사년부터 꽃이 피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을사가 꽃이 피는 시기냐라고 하면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를 명리학적으로는 축, 인, 묘, 진, 사 이렇게 놓고 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스트리밍을 하는 이 시점은 오늘이 소만날이더라고요. 소만날은 5월에 들어가 있고요. 5월은 우리가 인월에 싹이 나고 묘진월에 가지가 벌어지며 그 벌어진 가지로부터 꽃이 피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사년이 왔으니까 그 특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을사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을사라고 했을 때는 꽃이 피는 시기라는 것을 사로부터 알 수 있고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와중에 어떠한 천간이 관여를 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월에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천간이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이 사의 특징에 을목이 얹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을목이 너무 무성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특징을 갖는 을사년은 꽃이 피고 나서 점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5월이 지나면 6월달이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7월, 8월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익어가고 9월 정도가 되면 열매가 다 익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9월 추분이 지나면서 수확 작업을 거쳐서 수월에 창고에다가 갖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4월에 꽃이 피면 오미, 신, 유를 거치면서 우리가 열매가 익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열매를 다 걷어서 창고에다 보관해서 겨울을 나고, 그 중에서 좋은 종자는 다음 세대에 또 쓸 수 있도록 잘 보관을 하는 것이 유술해 자월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에는 꽃이 피고 점점점 열매가 맺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우리가 지장간으로 있는 이 사중 경금은 앞으로 맺을 열매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을사년부터는 꽃이 피어서 점점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 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중점적으로 쓰이는 게 을사년에서 병오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목생화가 훨씬 더 중심으로 쓰이는 시기가 된다. 그럼 이 목생화는 내가 지난 시절 수생목으로 학습했던 것을 목생화로서 활용을 하는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사실상 계묘년 정도부터 갑진, 을사, 병호 정도까지는 내가 배우고 학습한 것을 활용하는 시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학습을 지난 경자, 신축, 이민년도 즈음에 했으면 계묘, 갑진, 을사 그리고 병오년 정도까지는 이제 그 학습한 거를 나가서 활용을 하는 시기이니까 실전 상담, 실전 적용,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한번 응용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고쳐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봤어요 라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스스로 어떤 챌린지를 하는 그런 시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 이때 목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 활용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각오로 이거를 우리 인간사회에다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과를 낼 각오로, 결과물을 만들 각오로, 미래에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생성할 각오로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생화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을사년에서 병오년까지는 금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규정과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이러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향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쳐내야 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실적을 중심으로 놓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만 골라서 남겨놓는 게 이 을사년부터 병오년까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열매를 남기기 위해 활용해보다. 목생화, 화극금, 금극목의 관계가 을사년부터 병오년까지 쓰이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꽃이 맺어지고 수정 과정이 거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병오년부터 정미년까지는 그럼 어떤 글자가 중심으로 쓰이는가라고 했을 때는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화생토, 토생금 요거 합쳐서 화극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는 제가 소방서에서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무 소방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대민 지원을 나가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2012년 5월이었으니까 한 10년도 더 된 일이죠. 근데 그때 거기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데 5월에 무슨 사과가 있어 그러는데 애기 사과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에 정말 사과가 이렇게 한 4개에서 5개는 열려 있어요. 애기 사과가. 그 조그만 게. 근데 뭐라 그랬냐 하면 농사꾼 분이 이렇게 제일 실한 놈, 제일 상태가 좋은 놈 같은 놈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나머지 하나만 이렇게 남기는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뭐 적과라고 했었는지 뭐 적과라고 했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가장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은 과일만을 남기고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양분 몰아주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 화극금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금극목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양분 몰아주기를 위한 금극목, 이 금극목은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기 위한, 지난 시절 꽃이 피었던 것으로부터 수정 과정이 일어났고, 그 수정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만들어가는 중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정리하는 것이 금극목이 된다. 화극금을 위한 금극목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언제라고 했을 때는 병호부터 정리예요. 그러면 을사부터 병호까지, 따라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이거는 별로 성과가 내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앞으로 꾸준히 갖고 가면 방해만 될 것 같아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극금, 금극목, 화극금을 위한 금극목, 앞에는 목생화를 위한 금극목. 그래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분 기준을 위해서 금을 쓰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완벽한 실적을 눈앞에 만들어내야 되니까 행동을 여러 방향으로 해보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이력과 성과와 실적으로 삼을 것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 금극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서 금극목의 역할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을사병호 정민연에는 목, 화, 금이라는 것이 사주 내에 쓰여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목, 화, 금을 쓰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목이 간목이냐, 을목이냐, 내가 가진 화가 병화냐, 정화냐, 내가 가진 금이 경금이냐, 신금이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활용도나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져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열심히 활동을 하는 시기, 내년 하반기부터 그 이듬해인 정민년까지는 이제 성과를 만들어가는 시기,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목화금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행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당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행의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오행을 그대로 육신화 시키면 대인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트러블 또는 어떠한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는 우리가 육신으로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목화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 내에서 어떤 육신으로 통변이 되는지에 따라 올해는 어떤 관계, 내후년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임수가 일간이다 라고 했는데 병화와 간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식신생재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뭔가 서비스 제공을 하고 내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사회에 나가서 활용을 해보는,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그러한 시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화극금으로 접어드는 병호년 하반기부터는 병화와 신금을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식신생재와
이렇게 임수일간의 입장에선 정인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만큼의 실력을 그동안 쌓아왔는데요. 병호 정민년 정도부터는 이제 화급금을 위해서, 그러면 식신과 정인이라는 것을 합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식신 정인이 합의되면 내가 이제는 어디 가서 나 이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자리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어디 가서 부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병호 정민년 정도에 만약에 간목, 병화, 신금을 가진 임수일간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직장을 구한다거나 자신의 실력을 열심히 닦아온 것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어딘가에 가서 자기가 저 좀 써주세요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내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사회에 나가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3년간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목생화, 화극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 활용이 된다. 그런 시간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금의 종류와 상태로서 우리 사주에 어떻게 금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갖고 3년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로 을사, 병호, 정민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내 사주에 경금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신금도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3년간은 금이 중요한데 내 사주에 경금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신중에 경금도 같이 봐주셔라 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천간에 금, 신중에 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을사년부터 병호년까지는 이 경금이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유효하고 쓰임이 생길 것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요. 아직 경금은 설익은 시점이지만 뭔가 이쪽으로 가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을사 병호년에 우리 목생화를 중심으로 금을 활용을 했으면 이제 병호정미년에 접어들면서는 화급금을 해야 하니까 성과를 낼 요량으로, 실적을 만들 요량으로, 뭔가 완벽한 무언가를 갖출 요량으로서 화급금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전의 선택에 집중을 해서 결과를 만들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과정이 병호년부터 정미년까지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을사년부터 정미년까지 열심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냥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면 돼요. 그냥 잘 하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선생님이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차이점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신중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변의 의견과 내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세상을 살면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100이라고 하는 만큼 중에서 내 의견과 세상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1%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를 감안하신다면 주변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근데 신금이 있다, 지지신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변이 요구하는, 주변이 가자고 하는, 주변이 만들자고 하는 성과를 따라가면 을사, 병호, 정미년은 잘 버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금 외에 또 신금도 존재했잖아요. 신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